자, 오늘은 한자 공부의 필요성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중앙일보에 올해 4월 9일에 이제 실린 기사입니다. 제목은 선생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학생들이 독서를 안 해서 문해력이 70점대다라는 기사인데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험 감독을 할 때 요소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한국어의 의미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고 있었던 거죠. 다른 교과목 선생님은 과도기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소, 정의, 과도기 이런 것들은 흔히들 이렇게 조금 일상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뜻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아예 이제 이런 단어들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면서 그중 하나인 문해력도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 개념 등 교사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단어가 학생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수 있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냐 이렇게 이제 한국교총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1152명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자 이제 유튜브 이런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서라는 응답이 73%, 그 복수로 아마 이건 답을 한 것 같습니다. 54.3%는 독서를 소홀히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거는 한자 교육이 소홀해서가 이제 16.6%, 그리고 학교의 어휘 교육 소홀이 13.9%.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봤더니 어휘 한자 문제를 지적했던 교사가 30.5% 정도에 달합니다. 기타로는 기초학력 경시 분위기, 진보 교육감의 받아쓰기, 일기쓰기 금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예시로 들고는 있는데, 여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한자 공부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교사들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휘가 이제 우리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어휘라고 하는 것들도 한자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나 어휘 같은 것들도 묶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문해력이라는 표현이 좀 등장했는데,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죠. 풀이하자면 이런 것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사라고 하는 OECD 이제 그에 있는 어떤 그 국제 학업 성취도 읽기 평가인데, 여기에서 이제 스냅샷 그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딩하는 학생들의 어떤 그 문해력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에 관한 어떤 그 피사 2018년도 결과인데, 우리가 이제 2006년에는 세계 1위를 달했는데 세계 6위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평균값, 리딩 스코어라고 하는 그 평균값을 이제 문해력에 평가를 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가 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제 1, 2, 3, 4위가 이제, 중국으로 보는 것 같아요. 중국, 싱가폴,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고 이제 코리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피사에서 이제 나온 자료들이 인용이 많이 됩니다.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자료에는 뺐는데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것들도 조사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 연구 결과들이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독서 같은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긴 할 텐데, 어, 오늘 제가 좀 언급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 공부 때문이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70%가 한자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음, 저와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980년대 때 이제 그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다가 이제 한글 위주로 이제 우리 교육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굳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냐라고 이제 해서 저와 정반대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인 한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여기에서 한국 어문의 한자 5급 정도는 따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한자 1급까지 따야 된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아예 한자를 어 기본적인 한자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에서 한자 시간이 있기는 한데 거의 뭐 한자 교육 유명무실하고 없다시피 한 그런 것이고, 이렇게 문해력이 낮은 이유에서 독서 부족을 근원적인 원인으로 꼽습니다. 근데 이제 독서 부족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제 한자 공부, 뭐 독서를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긴 하죠. 한자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제 한자 공부를 좀 초중 때 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중2까지는 해주는 게 좋은 게,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초6, 중1, 중2 이때까지 한 5급 정도를 따놓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이때 이제 5급을 따놔도 고등학교 가면 또 까먹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까먹을지언정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이유를 이제 예시를 들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레샴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어 모의고사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풀게 되면 이제 경제학 지문들도 이제 덜어 나오게 되는데, 토마스 그레샴이 얘기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설명회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표현을 듣고 처음에 바로 이해가 가시는 분이 있으시냐, 학부모님이나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 당연히 이해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Bad money drives out good이라는 영어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뭐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소재 가치가 서로 다른 화폐가 동일한 명목 가치를 지닌 화폐로 통용되면 소재 가치가 높은 화폐는 유통시장에서 사라지고 소재 가치가 낮은 화폐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악화라고 하는 것은 나쁜 돈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폐 같은 거 요즘에 이제 거의 카드를 쓰다 보니까 지폐를 거의 안 쓰게 되는데, 이제 악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쁜 돈들, 그러니까 이제 찢어진 돈들, 뭐 낙서가 된 돈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 좋은 돈, 빳빳한 돈으로 바꿔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나쁜 돈이 이제 좋은 돈을, 구축이라는 것은 쫓아내다라는 뜻입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다. 그 drives out이 이제 그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bad money가 착한 것을 이제 쫓아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은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사회학까지 확대가 돼서 뭐 어떤 조직에서 이제 나쁜 조직원이 그 조직에서 이제 좋은 조직원들까지 쫓아내는 그런 현상까지 빚어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낼 축 정도 되는 한자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이제 요것만 조금 캐치를 하더라도 이제 화자가 이제 재화의 화자거든요. 그리고 뭐 악, 양 이런 것들은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자가 보통 주어집니다. 주어지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국어 시험에서 뭐 이건 안 나오겠죠, 영어는. 근데 이제
그 구축을 몰라서 이제 틀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구축을 이제 건축에서 이제 뭐 어떤 진지를 구축하다 뭐 이런 뭐 쌓아 올리다 이런 뜻으로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이죠, 구축은. 그래서 이제 축자를 아는 것들, 한자를 알면 좀 이렇게 해석이 명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그 체득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어휘 문제들이 좀 등장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건 뭐 국어를 위한 것이지 사실은 뭐 다른 과목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수학에서도 이제 많은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요. 한자가. 그리고 이제 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90.5%가 한자 용어를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고운주 고양 백신중학교 교사 고운주 선생님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이 선생님이 이 교과서에 실린 이제 내용들 어원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90.05%가 한자 용어였다. 이게 이제 좀 11년도 자료라서 조금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보시면은 뭐 대체로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이제 한자로 돼 있어서 어렵죠. 어렵고 저희 학원에 이제 중등과학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 주시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자를 잘 모르고 어휘를 뜻을 몰라가지고 어휘 뜻을 설명하느라고 10분, 20분 시간 잡아먹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어 선생인지 과학 선생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횡파와 종파가 등장하는데 이 횡파 종파에 관해서 어떤 그 횡파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이렇게 하고 종파는 이렇게 세로로 흐르는 건데 횡파 종파에 대한 뭐 x축값, y축값에 대한 뭐 설명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횡이 뭔지 종이 뭔지에 대한 설명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대륙을 횡단한다 그러면 보통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할 때 이제 뭐 서부에서 동부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행이고 세로종은 이제 세우는 거죠. 세로로.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있죠. 왜냐면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또 보면 이제 국어에서도 이제 고전 문학을 해석할 때 있어서 한자가 안 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보면 일단 여기서 제목부터가 그렇죠. 제목부터가 그렇고 추나 추동도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춘이 봄춘자, 여름 하자, 가을 추자, 겨울 동자인데 실제로 잘 모르는 학생들이 태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춘하 추동만 봐도 여기 모의고사에 이제 질문에서는 빠져 있긴 하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추나 추동이라고 이미 언급이 돼 있는데도 이거를 뭐 해석할 생각도 안 하고 해석을 하지도 못하니까 이제 아예 놓치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석양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녁 석자죠. 여기 보시면 낚싯대를 둘러온 매니 깊은 흥을 못 금하겠다. 우리 이제 어머님들 세대에는 낚싯대 둘러매서 흥이 나니까 이 흥을 주체를 못하겠다, 금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도 이제 흥과 금을 이제 몰라가지고 이제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외에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외자가 바깥외자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 세상을 뜻하는 건데 인간 세상에서 이제 뭐 대립되는 그런 일, 바깥 일들 뭐 이런 것들이랄지. 어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늙은 어부겠죠. 사시의 흥이 한 가지다. 이런 것도 사계절이 흥이 난다. 추강이 어떻습니다. 가을일강이 어떻습니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간단한 한자들도 이제 잘 해결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전문학 이거는 이제 아주 사소한 걸 보여드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동별곡 같은 진짜 어려운 작품들로 넘어갔을 때는 아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일본어, 중국어를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인데, 이제 한자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2외국어를 배울 때 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이제 독일어나 프랑스어 선택이 좀 많았고, 최근에는 뭐 일본어나 이제 중국어, 특히 중국에 대한 중요성이 뭐 최근 한 10년 동안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중국어 선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내신에서도 뭐 어쨌든 제2외국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 수능에서도 이제 제2외국어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를 공부해 볼 때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한자 완전한 한자 세대시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에 갔을 때 이제 한자를 가지고 이제 메모지에 글씨를 써서 소통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초급 과정에는 다가가기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한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번자체, 뭐 간자체 하고 또 우리가 쓰는 한자하고는 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영미권으로 유학을 가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이제 또 이게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베이징 대학이나 동경 대학이나 이렇게 유학을 대학을 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는 게 이제 덤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고를 진학을 할 때 이제 외고에서 영어반, 그리고 뭐 스페인어반, 뭐 일본어반, 중국어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영어반이 없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좀 중학교 때 뭐 예를 들어 중국어를 조금 공부를 했다든지 하면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한 네 가지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한자를 좀 공부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으냐?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요로 5급 정도를 이제 초6에서 중2 과정에 가르치는데, 이제 한자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검색을 조금 해봤는데, 뭐 만화로 보는 한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수가 있는 것을 따는 것을 좀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어떤 그 급수를 따게 되면 이때 성취감이 좀 올라가게 되고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급수 같은 것들을 정해두지 않고 그냥 뭐 만화로 보는 천자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왕만 계속 이제 외게 되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뭐 촬영 기울측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모르게 되고, 그리고 급수로 하지 않고 천자문을 하게 되면 이게 부수랄지 또 획을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그냥 한자를 그림으로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요 왼쪽에 있는 뭐 우공비, 그러니까 어떤 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사고도 좋고 이건 마더텅이고 이거는 교문의 연구인데, 뭐 서점에 가시거나 인터넷 뭐 서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셔도 좋은데, 이렇게 1단계, 뭐 8급, 뭐 4단계, 6급, 뭐 그리고 5급, 뭐 이런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주면 좋지 않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전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양서구 같은 경우는 4급 정도까지는 따고 예,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매 결연을 어떤 모 연구회 하고 이렇게 맺어서 그쪽에 계신 선생님이 따라와서 한자 특강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한자의 중요성을 많이 설파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자는 국어에 있어서는 뭐 필수적입니다. 물론 저는 한자 안 하고도 국어 1등급 받았는데 이런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많거나 이제 그 어휘를 통해서 이제 그 뜻과 문장과 문단을 유추하는 능력들이 이제 뛰어나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일 경우에 그렇고, 어쨌든 뭐 배워서 나쁜 건 없습니다. 배우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미리 보기로 좀 봤는데 책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해주면 좋지 않나. 제가 아는 이제 그 분의 그 고향에 계신 분인데 그 손녀 딸을 이렇게 이제 한자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자 1급을 뭐 거의 초등학교 5학년인데 거의 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한자를 특급을 공부를 하고 계시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하실 게 없으니까 이제 한자를 뭐 특급까지 하시더라고요. 특급은 진짜 거의 뭐 안 쓰는 한자까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또 너무 과하게 하면 어쨌든 그 시간을 많이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기에는 좀 뭐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말 시간이 없다면 6급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한자는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마련을 해봤고요. 뭐 기타 뭐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유튜브나 카페나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